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북한의 공격이 가상화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찾은 일종의 돌파구인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 미 언론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최소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했고 이 돈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쓰인다고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사이버 공격의 양상입니다. 2014년 소니 영화사를 해킹할 당시만 해도 북한의 우선순위는 금전적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돈을 벌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 겁니다. And we do need to recognize that the cyber hacking bit works alongside other North Korean efforts to obtain currency, whether it's drug dealing, whether it is exporting essentially slave labor and the rest.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최소 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가해 5억 7,1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가상화폐를 노린 공격은 비교적 새로운 양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 relatively new thing, and it comes with a variety of issues that we need to learn more about and figure out so that we can stop malicious behavior related to cryptocurrency and currency going to places where it shouldn't or isn't supposed to. 북한이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은행에 대한 공격보다 추적이 어렵고 정부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계속되는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이 찾은 일종의 돌파구라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네팔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지 당국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네팔 매체인 네팔24시가 보도했습니다. 마크 램퍼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네팔 방문에서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서 북한의 불법 거래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현지 당국에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습니다. 램버트 부대표는 또 네팔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 제재를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네팔을 사이버 범죄와 금 밀수, 돈 세탁 등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이 카투만두에 근거지를 두고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킹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상당 기간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고 스위스 정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또 동아시아 영내에 느슨해진 제재 이행으로 북한은 스위스 물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게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국방부 산하 연방정보국은 최근 발간한 스위스 안보 2019 상황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핵무기와 배치 가능한 운반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간간히 핵 군축의 신호들을 보내더라도 북한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기존 생화학무기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역량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평가입니다. President Trump and the Secretary believe that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o denuclearize, and that remains our policy. 한편 보고서는 또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스위스 물품을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제재의 구멍을 통해서 스위스 물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영내에서의 느슨해진 유엔 제재 이행으로 북한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 스위스 물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는 간첩 활동과 핵 확산의 긴밀한 연결성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이버 역량을 키워온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적 간첩 행위나 대량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데 사이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내 결핵 치료약이 내년 6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방북했던 이 단체의 루치카 디티우 사무국장은 국제기구들이 대북 결핵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핵 고위험국인 북한에서 내년 6월이면 결핵 치료제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경고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결핵약과 다제 내성 결핵을 위한 치료약은 유엔의 지원으로 확보됐지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항결핵제인 성인용 1차 약제가 소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June next year, July, maybe if we want July 2020 at maximum, the first line drugs for adults will dry up.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이 지난해 6월 북한 사업을 중단하면서 치료제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8일에서 12일까지 평양과 평안북도 구장군의 결핵 치료 시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한 디티우 국장은 북한 현지 의료진이 아직까지는 결핵 진단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y are doing their best to continue the work that was done using Global Fund. The country tried and continues to diagnose and put people on treatment. 디티우 국장은 치료약 외에도 진 엑스퍼트와 같은 결핵 진단 장비 등이 부족하다며 국제 제재와 지원금 감소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영향으로 약 구입에서 전달까지 약 10개월이 걸리고 의료기기가 미국에서 생산됐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북한 반입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티우 국장은 세계기금이 대북 지원을 재개하거나 국제기구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북한과 주변 지역으로 결핵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B is an airborne disease. It doesn't know the borders. So, you have people with MDR-TB that are untreated, they will spread it and will for sure have an impact in the entire region. 북한은 WHO가 분류한 결핵 고부담 국가로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5천 명은 항생제에 내성 있는 환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 74주년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대표해 8월 15일 국경일을 맞은 한국 국민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인 미한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모든 한국인들이 의미 있는 광복절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며 지역과 전 세계의 공동이익과 도전에 대처하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양국이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CNN은 14일 복수의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러시아 관련 경력이 풍부한 비건 대표로 러시아 대사를 교체할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러시아 대사직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비건 대표의 측근은 진척이 느린 미북 협상을 거론하면서 그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 인터넷 매체 복스가 9일 오는 10월 사임하는 존 헌츠먼 대사의 후임으로 비건 대표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 담당 차관은 13일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북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비건 대표와 그들의 팀의 노력을 격려한다면서 곧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이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부 아태 지역 담당 차관이 14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모르글로프 차관의 방문 목적이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러시아와 전략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모르글로프 차관은 평양 방문에 앞서 13일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